안녕하세요. 인사팀 찐넬입니다. 오늘은 퇴직금 관련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주로 저와 많이 친한 분들께서 자주 하는 질문이긴 한데, 언제 퇴직하는 것이 퇴직금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먼저 말씀드릴 것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경우는 일반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회사마다 제도가 약간씩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맞을 수는 없겠지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으로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결론이자 퇴직금 많이 받는 팁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절 상여와 개인 보너스가 나오고 연장 근무를 많이 한 달에서 3개월 내에 퇴직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로 2월, 3월, 4월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먼저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직금은 평균 임금의 재직 일수를 곱하고 365를 나눈 것으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높이려면은 평균 임금을 올리거나 재직 일수를 올려야 합니다. 오늘은 평균 임금을 올리는 경우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전에 평균 임금에 대해서 말드리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 간단히 언급은 하였는데 평균 임금은 먼저 사전적인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의 3개월간 그 근로자에게 대하여 지급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한한 금액을 말한다. 쉽게 말씀드리면 최근 3개월간의 급여의 평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평균 임금을 높여야 퇴직금이 올라갑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평균 임금 올리는 팁, 그리고 그 하면서 언제 퇴사하는 게 가장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균 임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어떤 것들이 평균 임금에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기본급, 상여급, 성과급, 연장근로수당, 명절 상여가 있을 때 기본급과 상여금은 평균 임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크게 고민을 하실 건 아닙니다. 다만 성과급, 연장근로수당, 명절 상여는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떨 때는 평균 임금이 해당이 되고 어떨 때는 평균 임금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명절 상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평균 임금에 명절 상여가 포함이 되려면 연봉 계약서에 명절 상여에 대한 지급이 사전에 명시가 돼 있어야 합니다. 즉, 원래 내 연봉에 명절 상여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시기가 되면 준다라는 게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봤을 때 연봉 계약서에는 내 기본급에는 명절 상여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 명절이 되면 회사에서 복지 차원으로 얼마씩 주었다. 이런 경우는 퇴직금에, 즉 평균 임금에 산입이 안 됩니다. 조금만 더 자세히 보면 주로 연봉 나누기 n으로 해서 월 급여를 산정하는데 n이 14나 20인 회사들은 명절 상여가 퇴직금에 산입이 될 가능성이 높은 회사입니다. 두 번째로 성과금. 제 첫 번째 영상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성과급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회사의 경영 성과로 인해 지급하는 경영 성과금은 평균 임금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개인의 성과 결과에 따른 개인 성과급은 산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산입이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지급 조건이 명시가 되어 있으면은 평균 임금으로 산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평가 B를 받으면 성과급을 기본급의 300%를 받는다라는 게 명시가 되어 있으면 성과급이 평균 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반대로 개인 성과급에 대한 기준이 없고 별도의 시기가 됐을 때 대표이사가 결정한다 라는 등의 이런 문구가 있으면 평균 임금에 산입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로 성과급이 12월에서 3월 정도에 지급되는 점을 고려했을 때 우리 회사 성과급이 사전의 기준에 정해져 있다면 보험에서 초여름에 퇴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음으로 연장 근로수당, 휴일, 평일, 야간 등 연장 근로수당은 평균 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그래서 퇴사를 하고자 하는 일자가 명확하다면 해당 일자 기준 3개월 전에 연장 근로를 하시면 퇴직금이 올라갑니다. 근데 약간 팁인데 내가 퇴직하는 것을 상의자가 안다면 연장 근로에 대한 제한을 할 수도 있으니까 상의자가 내 퇴직을 인지하지 못했을 때 연장 근로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케이스로는 정년퇴직 대상자들이 주말에 특근 등 하면서 평균 임금을 올리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퇴직식입니다. 퇴직금을 맥스로 올리려면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가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명절 상여가 나오는 시점과 개인 성과급이 주로 봄에 나오는 것을 감안했을 때 2, 3, 4월경에 퇴직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도 전략입니다. 추가적으로 이 시기에 연장 근로까지 했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와 비교했을 때 퇴직금은 분명 차이가 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인사팀 찐대리였습니다.